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작전 6부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하창모입니다. 머리가 오늘도 지금 아침보다는 장이 조금 밀리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요렇게 오늘 6부 또 시작을 하고요. 오늘 정시 테마 종목 관심주 한 종목 이렇게 보는데 어제 관심주는 또 장중에 여러분들 아마 86,600까지 오르면서 아마 또 조금 장중 단기, 요새 좀 단기가 많아요. 단기가 많은데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인데 참 시장이 그 관세 노이즈가 여전히 있죠. 예,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 유의하냐 마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건 없죠. 없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도 미국 증시는 일단은 멈췄죠. 멈췄다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뭐 아직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하락세가 지금 이건 S&P 선물의 흐름인데 반도체 지수구나. 어제 이제 조금은 되게 볼이 컸었어요. 이렇게 되게 컸었고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좀 나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랜만입니다. 7월 사회쟁님. 나쁜 거 하나 보여드리면 어떤 게 좀 나쁜 거냐면 이게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그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어저께. 요게 지금 조금 나쁜 겁니다. 현재 관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죠. 트럼프 to slap on additional 50% tariff in China. 중국으로 50% 정도의 부가 관세를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물론 이제 또 중국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갑자기 넘어갔는데 어제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 보시면은 장기채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10년물, 30년물, 2년물은 조금 올랐고 근데 요거는 이제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채권을 매도한 거죠. 채권 가격이 내려간 거죠. 그쵸? 이게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갔단 말은 채권을 팔았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른 거는 사실은 지금 주식 관점에서 미국 주식에서 주식을 파는 거랑 똑같은 관점이에요. 물론 이제 요게 올라가면서 일각에서는 또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사실 핵심은 뭐냐 하면 헤지펀드 마진콜 이슈예요. 잘 아시겠지만은 마진콜 이슈. 채팅 하나 들어왔네. 지난주 타 방송에서 물려있는 한미반도체 성의있게 진단해 주셔서 뭐 제가 진단은 사실 잘할 수는 있는데 주가가 참 주가에 이렇게 도움을 안 드려서 그렇죠. 뭐 어쨌든 간 잠깐 미국으로 가게 되면 헤지펀드 마진콜 이슈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관점에서는 멈췄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시장 관점에서는 오늘 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제보다 동시간 대비해서는 매도세가 많지는 않아요. 2,500억 정도면은 큰 건 아니에요. 어제는 2조를 팔았잖아요. 그쵸? 선물도 별로 없고 옵션만 놓고 보면 스트랭글 매도니까 가두리예요. 가두리. 그쵸? 요거는 거는 보통 스트랭글 매도라 그래가지고 내가 콜 옵션과 내가 풋 옵션을 매도를 하고 내가 콜 옵션과 내가 풋 옵션을 매도하고 외가 콜 옵션을 해지를 거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스트랭글 매도인데 약간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냐면 시장이 가두리 체계를 못들 때 쓰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밀리고 있는 거는 왜 밀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중국이에요. 중국. 어제 홍콩도 너무 많이 빠지고 중국도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도 중요한데 사실 지수보다도
중국이 딴소리 할까봐. 예, 중국의 보복 관세 이슈 때문에 지금 잠깐 보복 관세 우려에 지금 약간 지금 정강 후약이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정강 후강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대충 보면 그냥 전일 플러스에 초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퇴 당할 뻔했어요. 왜? 뭐 정치 이야기 하셨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이제 조금 보면서 보도록 하죠. 일본은 우리랑 좀 틀려요. 예, 뭐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면 이건 이제 뭐 특별히 제가 자본시장법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많이 빠졌었어요. 8%. 예. 그리고 일본은 항상 참조만 하십시오. 우리는 환율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그쵸? 한국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다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리 잘 나와봤자 아시겠지만 헛방이에요. 그쵸? 삼성전자가 6조 6천억이 나왔는데 6조 6천억 나오면 뭐 하겠어요?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닌데. 반도체가 한국이 만약에 25% 정도 관세가 그대로 시행이 되면 반도체 부문에서는 대략적으로 몇 프로라 그러더라? 5%인가? 이 정도가 감소한대요. 매출 5% 감소. 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가 6조 원대 나왔으면 이거는 추정컨대 대부분이 속보 하나 떴어요. 뭐라고? 요거예요? 원래 요렇게 요 맞습니다. 지금 상무부가 요렇게 말한 거죠. 원래 중국은 세게 나갑니다. 요렇게. 글자 좀 작은데 미국의 합법적 성격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요 내용 나온 거군요. 중국이 바로 꼬리 낼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봅시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고집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래라.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다. 그려. 미국의 조치 강행 시 끝까지 맞설 것이다. 그려. 미국과의 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을 촉구한다. 이게 매주고 감주고 매주고 감주고. 미국의 추가 관세 50%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미국은 잘못된 즉각을 해라. 이거는 늘 이렇게 나와요. 네, 상무부 발표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이 상호 존중과 대등한 대화를 바탕으로 갈등을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은 미국의 협박성 태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중 관세 위협은 실수 위에 또 다른 실수를 다한 행위다. 그래요. 요거 나오면서 아마 조금 더 또 낙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한번 볼까요? 또 짧게 눌려져 있는데 오늘은 아마 요게 시장에서 조금 예견됐던 거라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긍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요거 하나 나왔네요. 요거 하나 나오고 기사로 나왔군요. 요렇게. 네. 그럼 중국이 뭐 수용할 리가 있습니까? 뭐 이건 뭐 너무 뻔한 이야기고. 아직도 정치 이야기하는 놈이 있어요? 누군데? 누구요? 아직도 마은혁? 마은혁. 네.
정치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신현식? 신현식? 신현식, 그래. 손 들고 있어요. 자, 이거 이야기 나오고 지금 선물이 밀립니까? 근데 너무 일희일비할 건 없어요. 네. 어제처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장이 어차피 오늘 장은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안 빠지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해도 삼성전자는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1200만 주를 팔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쵸? 그럼 삼성전자 요 정도면 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는 조금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도 판단하고 저도 판단하겠지만은 야 그래도 미국이 어쨌든 역사적 지금 저점 구간이다. 예? 역사적 저점 구간이고 약간 자료가 보면 있는데 공포 탐욕 지수 한번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게이지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아니에요. 어제 이제 그리드가 4 정도 내려갔는데 이는 그리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게 7가지 7 피어 그리드 인디케이터가 중요한데 이게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보면 지수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5천선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S&P 지수가.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52주 신고가 신저가의 비율인데 지금 뭐 요만큼 내려갔어요. 요것도 뭐 보면 되고 그 다음 요게 뭐냐 하면 이거는 맥클레인 볼륨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요건 잘 모르겠고 요게 푸콜 레이쇼인데 푸콜 레이쇼가 0.5만 넘어도 변동이 큰데 0.9까지 갔어요. 되게 높은 거. 근데 볼이 지금 빅스가 50까지 갔거든요. 근데 빅스라는 거는 사실 공포지수인데 결과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후행지표라서.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수익률 개념이고 요게 이제 정커본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도 나름 극한 가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라서 이게 헤지 펀드에 의한 손절성 매도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극단치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반등 트리가 뭐냐면 협상할 수 있다는데 이날이 지나도 상환세가 발표되면 이날이 사실은 미국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중국과 날짜 겹치는 거거든요. 그리 됐을 경우에는 사실 선제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장은 뭐 추가적으로 뭐 어제처럼 저점을 찍을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보고 오늘 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덜 판다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약간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조금 더디지만은 뭐 아주 크게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분석할 건 아닌데 제가 꺼둔 채널 하단선에 또 거의 다 왔고요. 다 왔어요. 다 와갖고 주가가 여기서 2650에서 2320까지 다이렉트로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부터는 매도보다는 약간 보유 관점. 매수는 다음에 문제고 약간 보유 관점으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많이 밀리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아마 수급 이슈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아마 코스닥이 조금 높여 있을 건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알테오젠 효과예요. 이런 거는 사도 되는 거잖아요. 사기 싫어요? 알테오젠 효과고 코스피가 약한 거예요. 이 현대차 차트 이 KB금융이고 지금은 이게 관세 이슈가 없었으면 사실은 이게 금융주들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관세 이슈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좀 많이 빠지는 거고 오늘 또 특징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방원인데 요게 정태주는 테마주고 조선하고 방산하고 전력하고 원전인데 방어 섹터가 조선보다는 사실은 방산 하나가 오늘 좀 많이 땡겼죠. 보유 의견이에요. 매수는 모르겠고 하나가 오늘 그 유상증자를 줄였습니다. 그죠?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시가 한 두세 개가 있었는데, 또 보시면은 어제 이제 실적 공시도 좀 빨리 했어요. 근데 연간 실적을 뭐하러 벌써 이야기를 했죠? 30조에 3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됐고 3조요? 작년에 얼마 벌었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3조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1조 7천억, 올해 2조인데 예, 그래요. 요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유상증자 요거 축소한 거죠. 3조 6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를 축소한 거죠. 595만 주에서 420만 주.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설 자금을 1조 2천억에서 7천억, 5천억 까고 타법인 취득 자금도 2조 4천억에서 1조 6천억, 8천억 깠죠. 그럼 1조 3천억을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 줄임으로써 배정 조건도 0.1에서 0.7 이렇게 됐는데, 그 나머지 1조 3천억을 자기들이 낸대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요정 규모를 축소한 상태에서 1조 3천억을 아들 삼형제가 납부한다 하니까 좀 반응을 한 게 있는데, 그냥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뭐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그냥 보유하는 정도? 지금 현대 로템도 그렇고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은 이쪽도 뭐 현재 매수인데, 하나오션도 그렇고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뭐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사봐도 크게 나쁘진 않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약간 보는 관점에 따른 헤드앤숄더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강하다 정도만 보면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010, 140,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가장 이제 저평가됐던 종목이 현대 미포조선인데, 얘하고 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뭐 하냐면 이거 HD 현대 미포조선하고 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솔루션, 얘들은 괜찮아요. 이 두 개는 지금 수준에서 좀 접근을 하셔도 크게 그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삼성이나 아니면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이나 해군 MRO 쪽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 종목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은 공매도 많지 않네요. 4% 정도면 뭐 그래도 예, 어쨌든 그렇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나머지 방산주들을 한번 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 있죠. 예, 요거는 지금 많이 밀리는 그림이에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매도가 좀 많고, 공매도 없는 종목이 없겠죠. 5% 정도니까 뭐 크지는 않은데 뭐 있고, 그 다음 LIG 넥스원도 있죠. 예, 다 좀 애매해요.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방어 섹터입니다. 예. 그나마 다른 종목보다 만약에 내가 리밸런싱을 한다면, 이 종목들은 리밸런싱 관점에서, 리밸런싱이 뭐냐 하면은 뭐 확 빠진 종목 이제 약간 손절해가지고 뭐 종목 줄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는 우선순위는 조금 미루는 정도로만 보면 좋습니다. 우선순위만 미루는 거예요. 근데 밑에 두 개 정도는 조금 사셔도 상관없고, 이제 자동차 같은 애들은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자동차는 오래 걸려요. 예. 다른 것보다 올로는 갈 건데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오래 걸린다고. 지금 SL 같은 기업도 아주 멀리 보면 되게 매력적인 구간인데 그래도 저도 오래 걸려요. 그거는 이제 뭐요? 왜 이렇게 조용한겨? 김문수 오늘 사태.
김문수 평화홀딩스라고 했잖여. 왜, 정태주는 그냥 혀. 뭘 겁을 내고 그랴. 정태주 드려요? 알았어. 정태주는 드릴 거니까. 자, 이제 스마트폰 펴세요. 스마트폰 펴요. 네, 펴세요. 내가 다 여러분들 정태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했죠. 폈어요? 다 아시죠? 종목들. 이제 캡처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배고픈 거 봐. 한동훈을 밑으로 뺄게요. 캡처해요. 다 아는 친구들이죠. 저출사안도 다 캡처해요. 꿈비, 아가방, 제로투, 일자리, 원티드, 오픈롤, 사람인, 플랜티네, 윌비스, 지역 앞에, 코나이, 웩피스, 핑거, 유라클, 세종시, 유라테크, 대주, 계룡건설. 이준석? 이준석은 택도 없지. 걔가 낄 자리는 아니지. 다른 것도 있으니까. 에르코스도 있어요. 예. 해요. 도박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싸움이에요. 예, 플레이 멈췄다가 이렇게 싹 캡처하면 돼요. 자, 그렇게 보세요. 정태주 하시는 분들은 정태주 해요. 그래요. 우리가 예. 원래,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예. 내가 이거 잘 기억나죠? 요날 갈 때 요거 평화홀딩스 그죠? 예. 자, 그래 보시고. 어디까지 갔다 왔죠? 그래서 시장인데 아마 지금부터는 다시 조금 또 타이밍적으로 제가 오늘 생각했던 시장 관점에서는 10시 반부터 해서 들어 올린답니다. 들어 올린다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10시 반에 요 힘에 되게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요 자리가. 그래서 레버리지 사신 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레버리지가 어제 유일인데 예, 어디 갔냐? 지금 6,100원 정도 할 거예요. 예, 6,100원. 6,100원 정도 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제가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6,600원 할 때 시간적으로는 딱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 장의 어떤 저점은 조금 형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지 걱정하지 마라. 예. 지금부터 이제 10시 전 요 시간부터 요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아마 외국인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은 양봉 원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일비 플러스예요. 요게 사실 우리가 양봉을 되게 좋아하지만은 네. 이 플러스에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특별히 액션 취할 거 없더라도 삼성이든 엔솔든 엔솔 어저께 잘 나왔슈. 어떤 놈은 개놈 새끼들이 웃긴 놈들. 엔솔 어제 잘 나왔슈. 네? 잘 나온 거예요. 이마이 성적표 가져왔으면 됐지. 칭찬해주래. 애순이 동생 금명이 말고 동명이가 뭐라 그랬어? 동명이가 맨날 금명이면 칭찬했잖아요.
동명이가 삐뚤어진 거 아니야. 아, 음명이구나. 예. 맨날 애순이가 금명이만, 우리 금명이 그러니까 얘는 서울대 갔어요. 그래. 그냥 음명이가 삐뚤어진 거 아니야.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부계장 딸내미랑 눈 맞은 거 아니야. 확실한. 자, 그래 보시면 잘 나온 거예요. 4,577억, 3,747억. 자, 이야기 드릴까. 얘는 잘 나온 거고요. LG전자는 못 나왔어요. LG전자는 못 나왔고 삼성전자는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거예요. 실적 추정치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에 잘 나온 거. 6조 6천억이면 잘 나온 거예요. 예, 잘 나온 거고 LG전자는 못 나왔어요. 1조 2,500억이 나왔는데 얘는 못 나온 거예요. 근데 LG전자는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 어제 실적에서 봤을 때 여러분 LG전자 투자 포인트를 텔레비전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1조 5,9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요건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건데 실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여기 쓰는 HABC라고 해가지고 그거예요. 저기 뭐야 냉난방 공조 그렇게 봐야 돼요. 전장은 아직까지 많이는 안 나와요. 지금은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저기 멕시코, 저기 베트남. 그러니까 실적은 실적은 그냥 나왔는데 관세 때문에 나온 거고 삼성전자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스마트폰 비중이 좀 컸어요. 그래도 6조 6천억이면은 컨센서스보다 1조 6천억이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는 배터리 그 낸더에서 메모리에서 성공했다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서 아침에 엑시콘이나 이런 종목들이 쫙 움직이다가 많은 것도 장만 괜찮았으면 아마 꽤 괜찮았을 거예요. 이건 CXL 쪽이 움직였나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HBM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PSK 홀딩스나 뭐 STI나 예를 들어서 뭐 DI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반영은 안 돼요. 하지만 000 요 HBM 쪽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든지 HBM 쪽은 만약에 반도체 종목 보실 때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레거시 쪽, 그러니까 뭐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조금 더딜 수 있고요.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373220 LG엔솔은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LG엔솔이 아까도 봤지만은 쌀집 계산기가 없죠. AMPC 금액이 4,478, 4,665, 3,773, 4,577. 그럼 AMPC로 반하는 AMPC는 계속 증가를 하죠. 다시. 그 다음에 AMPC 빼고 그래. 빼고. 여기 적자 얼마죠? 1953 빼기 4475. 아이 성적을 잘하면은 좀 잘했다고 혀. 그 자꾸 거짓말. 1953 빼기 4478 그러면은 2525 EQ24가 마이너스 2525 그 다음이 4483 빼기 4660 그러면은 마이너스 1177억 뭐 하는 거냐 하면 이제
그거 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건 더하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 2255 빼기 3773 마이너스 6028 그 다음에 이번에 게 얼마예요? 3747 빼기 4577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30 그러면은 LG엔솔의 그러니까 만약에 AMPC 제외 AMPC 제외 실적을 보면 마이너스 2525에서 마이너스 177 마이너스 6028 이번에 마이너스 830 뭐 어떻게 돼요? 적자폭 축소자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양극재 3월 매출 가격 올랐잖아요. 양극재가 오르면은 쉘 가격의 전가력은 높아지니까 LG엔솔은 실적이 잘 나온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보유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아, 손이 안 가는 거? 대형주 같은 거 보시면 쓰레기 주식 같은. 그래도 한 번은 지금은 보면 한 번은 지금 제가 얼마나 선을 잘 끊었습니까? 요렇게 이렇게 쫙 하락 채널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물론 하락 채널에 닿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아슬아슬하게 닿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그러다 이제 여기 한 3, 4 정도만 올라가면 팍 뛰거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어차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 올랐을 거예요. 예, 바로. 잘 올라가죠? 예,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2, 3, 4 레버리지 다시 올라가고요. 여러분도 혹시 레버리지 사실 수 있는 준비 되셨나요?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 관심주 한 번 더 제가 오늘은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이 타임 오늘 제가 이건 좀 빨리 드릴 거니까 요거 6,170원에 사십시오. 오늘 관심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오늘 한 종목 신현식 써들었어요? 신현식 이제 손 내리세요. 자, 코스닥 다시 한번 코스닥 150 예. 코드 번호 233740 요거 들어가시고 6175원대 들어가시고 코스닥 지수 기준 살 때야 665입니다. 네, 665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어제 산재 650 손절하시고 짧게 하세요. (650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네 저거를 계산하면 5,900원 엄청 짧네요. 예. 지수는 짧게 가야 돼요. 이야기 드렸어요. 예. 만약에 손절수 오면 바로 잘라버리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미 갖고 있다. 예, 그럼 보이고요. 자, 그거 한번 오늘 한 종목 다시 한번 2탄으로 들어갑니다. 2탄. 지난번에도 한 5% 먹었거든요.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일 정도까지 보면 될 거예요. 내일 정도까지. 아시겠죠? 예, 오늘 종목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볼 때는 두 개만 보면 돼요. 코스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스피는 좀 더디다니까. 코스닥을 들어가. 그 왜 그러냐면 알테오젠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알테오젠이 제일 세잖아요. 도박 아니야. 미래소년 코난이면 안 해도 돼. 딱 손절 잡고 들어가요. 코난
호나님. 호나님 안 느끼면 안 해도 돼. 어쨌든 이거는 뭐냐 하면 딱 알테오젠이 플러스잖아요. 미래소년 손들. 예. 미래소년 손들어요. 예.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꼭 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제가 신은 아니니까 뭐 알 수는 없는데 보통 시장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많이 빠졌다는 말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정말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저도 시장을 많이 본 사람인데 어떤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어제 외국인들이 2조를 팔고 사이드카 걸렸잖아요. 예. 사이드카.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이 데이터가 한 12년치거든요. 2006년이니까. 12년 정도가 되잖아요. 이때 요 보시면은 제가 데이터가 2006년부터 제가 수기로 매일 적는 거예요. 뭐 그때는 1000포인트 정도 했나 보죠. 그쵸? 물론 이 데이터는 뭐 그냥 제가 보는 건데 그럼 12년치면 저 같은 경우는 어제같이 이렇게 이제 요런 데이터가 나와요. 사이드카 걸린.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쭉 분석을 해봐요. 요날 8월 작년도에 3% 빠진 적이 있어요. 2월달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정시를 또 봐요. 1조 판날. 쭉 팔다가 확 판날. 약간의 여지는 있어요. 이벤트는 좀 다르지만은. 그리고 작년도 8월달 정도에 연말에 좀 많이 빠졌었고 한 3% 이상 빠졌을 때가 8월달인가 그래요. 예, 요때 빠졌죠. 요때 보시면은 이제 8월달 2700포인트에서 이틀 연속 300포인트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일시적으로 하락폭에 30% 정도는 반등을 해요. 물론 그러다가 또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경우든지 시장 같은 경우는 극한 매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절반 정도의 반등이 나와요. 그게 꼭 오늘일 필요는 없는데 타이밍적 관점에서 시장이 만약에 4월 모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목요일날 또 목요일 만기인데 얻어 때린다 그러더라도 때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오늘 내일은 올라요. 어디까지? 딱 5월선까지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주 짧지만은 이런 매매 자체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코스닥은 이게 그 2, 3% 오르는 게 순간이거든요. 예, 그리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제일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코스닥은 어차피 에코프로는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LB는 지금 다 가만히 있어요. 양곤형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3000당 제약이 엄청 흔들었다가 지금 붙여버렸잖아요. 저는 코스닥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렇게 딱 붙여버리고 나면 나머지 애들 또 리가캠도 알테오젠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은 오케이인 거죠. ABL인 친구 하나 까보는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애매할 때는 먼저 지수를 사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른 거 보거나 그리 보시고 제가 오늘 썸네일 내용에 적혀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오버나이트 안 하고는 그 상관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데 확 때리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멈춰요. 볼이. 왜 그러냐면 아까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구나. 그냥 미국이 올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건드려 놔가지고 애들이 머리가 복잡해요. 이게 꼭 악재는 아니라니까 아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건드려 놨잖아요. 여기서 채권을 팍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쵸?
이게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게 셈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국채금리를 이렇게 4%로 확 뛰어버리게 되면 채권은 확 매도 쳤다는 건데, 나쁘게 보면 채권을 팔아가지고 주식 샀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또 리세션 우려를 완화시켰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얘가 팍 올라와 버리면 우리 시장 관점에서는 리세션 우려, 10년물이 최근에 확 떨어질 때 이게 채권까지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10년물이 팍 떨어질 때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경기 침체 온다 해가지고 팍 떨어졌다 돌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멈춰요. 멈춘다고. 잠깐만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제가 보는 HTS 하나 깔아놨는데, 지금 엔비디아 차트네요.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 요 정도까지 올라왔죠. 예, 요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엔비디아가 애프터마켓에서 대략적으로 걸자 좀 작은데 99달러 정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장대 양봉이 조금 나와 있는 거.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못 오른 거는 바로 그거예요. 누구냐? 애플. 아, 이 화면이 아직 눈이 안 익어가지고 좀 있어 보이려고 제가 어제 깔아놨는데 있어 보이려고 깔아놨는데 어디 있는겨? 애플이거든요. 아, 이게 아닌데. 애플이 많이 빠져서 그런 게, 애플이 많이 빠져서. 네, 애플이. 이거 근데 차트가 왜 이러죠? 애플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거든. 시간에선 지금 여전히 이 정도인데. 근데 애플이 지금 여기가 시가총액이 나오나? 하이로 나오고. 근데 애플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쫄 거 없고 그냥 강보합으로 간다. 예, 그리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잠깐 눌러줄 때 딱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100점 100승 하는 거 모릅니까? 제가 딱 요때부터 컨셉 바꿨거든요. 3월 31일부터 단타 친다고.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170 얼마에 샀어요? 175원에 샀죠. 4.84에 샀으니까 6,200원은 너무 없어 보인다. 이게 0.18% 세금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50원만 먹어도 남는 거예요. 예. 참나. 그리 보시기 바랍니다. 조방 원천인데 오늘은 전력 쪽에서도 매기세가 나쁘질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주도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시장 때문에 빠진 거예요. 시장 때문에. 효성도 그렇고. 지금 두 개 정도 종목이 관세에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죠. 요리 보시고, 안타깝게도 개별주들은 조금 더딜 것 같아요. 뭐 산일이든 일진이든, 네, 가온이든. 그래서 전력 전선 보시는 분들은, 이쪽 보시는 분들은, 저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대형 투톱 정도로만, 일렉하고 효성 쪽에서 조금 더, 효성은 한 42만원에 또 들어와야 되고, HD 현대인력은 대략적으로 한 30만원 들어오면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런 관점 보시면 좋고, 원전은 이제 그게 두산이잖아요. 두산.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가 장 플러스 이제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서 좀 훅 빠진 게 있어요. 이날 요거하고 BHI하고. 예. 근데
딱 이거 현재 수주만 놓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 주가 관점에서는 원전은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종목은. 그러니까 약간 보초병 정도는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일선에 닿을 때 본배팅. 두산 에너비 5일선에 닿을 때 본배팅. 이미 갖고 있다. 보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방원전이니까 현재 가장 강력한 거는 방산인데 방산은 그냥 보유하는 관점. 조선 아까 말한 대로 두 종목 정도. 전력 같은 경우는 효성과 저쪽 LS 현대인데 예, 주가 관점에서 조금 더 확인 사살하고 들어가고 원전 같은 경우는 그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를 감안한 보초병 정도 수준.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로봇이 별로 안 가죠. 제가 나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장은 아마 제가 생각한 대로 견조할 것 같은데요. 봅시다. 요런 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나 2차 전지에 관련된 거고요. 금융당국이 첨단 산업 기금음의 속도를 낸다. 이런 내용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K배터리 이런 건데 예. 하단 지진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날짜는 6월 3일로 예. 결정이 나는 것 같네요. 21대 대통령 선거는 요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죠? 예. 벌써 21번째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그리 많았나? 나는 왜 21명이나 생각이 안 나지? 21분이나 됐어요, 글쎄. 6월 3일로 오늘 확정된다고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고 왜냐하면 ESS에 들어가는 거는 예외 조건이거든요. 뭐 늘 같은 이야기라. 엔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고. 요게 이제 약간 매체가 뭐 이래 이거. 에이씨. 진짜 매체 진짜. 아이씨. 자, 바카레 프레. 자, 보시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제 요런 것들은 사실 이런 거 가지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TV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또라이가 4명이 있는데 예? 또라이가 4명 있잖아요. 잠깐만요. 예. 요 두 인간. 예. 얘 나바로. 피터 나바로하고 얘 루터니. 완전 또라이예요.
얘는 뭐 스티브 얘는 뭐 그냥 그나마 그렇고 경제학자인데 얘 전형적인 피터 나바로. 얘가 지금 루트닉 상무부 장관 상황이죠. 트럼프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은 실제적으로 관세를 정책하는 정부 효율 부서에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정책 고문. 예.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안 겪습니다. 얘네들은 두 명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끝까지 갈 거야, 이 사람들은. 갈 거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요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참조하는 건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놓고 보면 미국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 기준 트럼프의 지지율은 여전히 70%가 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트럼프가 바로 고개를 숙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가 반등을 보는데도. 낮긴 낮지만은 시장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일정 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시장은 기술적 반등 수준은 어제 종가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어질 수 있다가 저희 어떤 뭐 어찌 보면 내피셜이 많이 가미된 그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이제 삼성 이야기 잠깐 거둬볼까요? 요 1분기 때는 어차피 스마트폰 효과거든요. 이봐요. 6조 6천억 중에서 스마트폰 쪽에서 3조 6천억이 나왔으면은 나머지가 3조란 이야기잖아요. 3조. 그죠? 3조.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해보면 또 두 개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나오긴 나왔는데 MX에서 3조 찍었으면은 나머지가 6조니까 전장하고 가전 쪽에서 들어가는 거 해서 1조 정도 하고 나면 반도체 쪽에서는 2조 정도 찍었네. 2조 정도. 근데 요거 이렇게 잘 나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기 주가가 안 오르는 거는 똑같아요. 베트남에 관세 때려서 그런 거예요. MC넥스 이런 게 잘 안 오르는 것도 똑같아. 나무가가 안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 세코닉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뭐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 이거 별로 안 오르고. 저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봅시다. 소시에테 제네럴의 리서치인데 확신, thinking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미국의 slowdown with JPY hedged UST면 엔켈이 청산 말하는 건가요? 엔화를 통해 가지고 엔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 국채에 해지한 거와 관련된 뭐 이런 건가?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확신. 어려울 때는 GPT가 답이다. GPT한테 물어봐야지. 이해까지는 아닌데, 예, 뭐 제가 뭐 다 천재는 아니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다 아는가? 왜? 로그인을 해? 개인정보가 뜨는데. 후딱 지워버려야지. 후딱 지워버려야지. 후딱 지워버려야지. 아유, 인정하래. 잠깐만요. 인정하면 되지. 저건 영어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공짜로는 번역을 안 해주네요. 확실히 있는 사고, 미국 경기 둔화에 대비해 엔화로 환해지된 미국 국채 투자하라. 이런 말이에요.
hedge against US slowdown. US slowdown. 미국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against 대비해서 with 엔화로 JPY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하라. 안 좋은 내용이네. 미국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엔화로 일본 엔화로 환위험을 해자 미국 국채를 의미한다. 미국 국채 투자를 하되 환율 변동 리스크 일본 엔화로 차단하라. 최근에 국채 금리가 급락한 데 대한 어떤 그런 거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만큼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올라가죠? 이야, 50원을 먹었습니다. 주당 50원을. 미치기네, 씨. 야. 와, 50. 요새 같은 불경기에 올라가죠. 1%가 우스워요? 1% 30번 먹으면 상한가요? 1% 30번 먹으면 상한가라고. 어허, 참. 욕심을 내리셔야 돼, 욕심을. 1% 뛰기 몰빵해가지고 30번 먹으면 한 달에 30%요. 팔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팔란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딱 정확히 예측하지 않습니까? 오늘 장 10시 반 전에 저점 찍고 코스닥 올라간다. 그러면 알테오젠 올라갔을 거고, 응? 알테오젠 올라갔을 거고, 136만 원. 알테오젠과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뭐 좀 좋은 거고, 또 뭐 올라갔어요? 뭐 에코프로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종목이 많죠. 오늘 이제 조선주들도 뭐 사실 추격은 못하겠지만은, 어저께 여러분들 수익 났던 루일 로보틱스도 오전에 밀렸다가 까치발 붙이죠. 이런 게 있잖아요. 팍 밀리더라도 어제 시가 자리까지 딱 내려가면 개피곤한데 거기서 딱 돌아버리면 바로 또 돌려요. 어제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ABL 말고.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시도 낙폭을 좁힌다고 볼 수 있죠. 많진 않겠지만 지수보다 어쨌든 그런 내용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방송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장의 변화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산만 없었으니까 종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수는 어쨌든 양봉으로 좀 2360에서 땡겨주고 있고요. 예, 코스닥이 확실히 우위니까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강하다는 이야기고, 예, 꼬리 보시고. 수급은, 네, 오늘 수급 한번 볼까요? 지금 잠정인데, 예, 외국인들 보면 오늘은 아마 하이닉스를 사죠. 예, 어제는 제일 많이 팔았었는데, 그쵸? 하이닉스 사고 있고, 네이버를 많이 팔아서 많이 밀리는군요. 글쎄요, 이건 뭐 특별히 개별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오늘도 좀 팔고, 그렇지만 주가는 아마 요 정도에서 잡아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삼성화재 좀 있고, 삼성화재도 조금 들어오네요.
이수페타시스는 잘 좀 그렇고 LG엔솔 어쨌든 외국인 매수 있습니다. 귀엽네요. 이게 그동안 계속 팔았었는데.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엄청 매수 상이죠. 예. 아씨, SK스퀘어는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SK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는 조금 약하니까 갭이 너무 커면 뭐 요거는 그냥 너무 크면 좀 그래요. 그 다음 일렉 오늘은 매수 들어오네요. 최근에 매도가 엄청 많았던 섹터인데 매수 들어오고 미포조선도 매수가 들어오죠. 미포조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있죠. 미포조선은 원래 기관 수급주입니다. 미포조선이. 그래서 되게 힘이 좋은 거예요. 미포입니다. 그리고 또 잠정 보면 조선해양은 조금 더디고 하나오션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어차피 그냥 강한 겁니다. 7% 정도는. 아까 했지만 이쪽은 제일 강한 쪽이니까 이쪽은 그리 보시고 그냥 보유. HLB가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좀 쇼커버가 들어오네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는 거의 같은 차트예요. 그리고 SKC는 아마 조금 더 자리 잡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지금 SKC는 공매도도 좀 많을 수 있고요. 많죠. 20% 정도 비중 잡으면 되는데 많아요. 지금 뭐 유리기판이나 그런 거 뭐 동박이나 볼 때는 아니니까 그런 게 좀 있고. 김문수 홍평화홀딩스고 DI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져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DI는 좀 관심 종목이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어요. DI가 이게 싸이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싸이 세대인거의 싸이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 HBM 비중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DI가. 그래서 DI가 작년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메모리 쪽에서 잘 나온 거예요. 실적을 보면 작년 24년도에 매출이 한 1900억 정도 나왔죠. 아니네. 1조 나왔을 건데. DI 맞아? 64. 아닌데? DI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DI 맞나? 왜? 맞아요. 분기 기준으로 연간은 그랬는데 작년에 DI가 턴어라운드거든요. 4분기부터 되게 좋아졌어요. 4분기부터 반도체 이게 이제 HBM 장비가 보닝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계속 좀 적자가 좀 있었는데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한 거예요. DI가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 분기로 보게 되면 4분기부터 HBM 장비 납품 본인 테스트 장비가 들어가면서 있죠. 요거 장비가 들어가면서 올해는 턴어라운드 종목이에요. 반도체 소비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분기 때 꽤 많이 올랐던 건데 뭐 중간중간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HBM 장비 회사들은 볼 거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관심 종목에 저는 두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개인 반대 매매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신용 비중이 대부분 높은 종목들이라 많죠. 그래서 틀린겨. 그걸 이제 기관이 주워 담은 거죠. 근데 코스닥 개별주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신용 잔고가 높아서
저렇게 많이 갔어요. 저 보시고 뭐가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쓸만한 게 없네요. 아, 알테오젠 NDR 하나 있었군요. 어저께 알테오젠이 있었구나. 근데 알테오젠은 저희가 지난번에 동맹도 맺어봤지만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예. 아주 자료가 좋으니까 요거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뭐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은 쭉쭉 올라가죠. 지금 다 정태주만 날아가네요. 예. 오늘은 정태주가 조금은 주춤되는데 이는 쌈지고 오랜만에 이제 삼성출판사 쪽으로도 들어왔어요. 영유아 관련해서. 오늘 모티브 링크도 좀 좋네요. 지난주 잠깐 단타 쳤던 종목인데 대선 날짜 이렇게 확정되면서, 예, 확정되면서 화요일이죠. 예. 요거 확정되면서 조금 정태주들이 좀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그냥 견조하죠. 오늘 같은 내용은 한택 정태주요? 뭐 안 보고 보는 것보다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유일하게 하나 봤던 겁니다. 평화홀딩스 유일하게 제가 이 방송하면서 딱 요거 하나 봤었어요. 요거 하나만. 근데 이거 못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예, 여기 지금 뭐 제가 뭐 안랩이나 이런 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그 솔트룩스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정태주로 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AI 쪽 말에 다른 이유가 있나? 정태주로 오른 거 아니에요? AI 쪽? 이스트소프트 이런 거 다? 이재명 당대표죠. 예. 그래서 움직인 걸로 알고 있어요. R스포트 같은 것도 정태주입니다. 요게 아마 원격, 예, 요것도 정태주예요. 정치 테마주.
원래 알스포트가 그 원격 쪽인데 뭐 있겠죠. 예. 다 정태주입니다. 개별주 중에서 올라가는 건 대부분 정태주라 보시면 돼요. 11시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어제랑은 좀 다르죠. 어제는 하루 종일 내려가는 그림이었고 오늘은 막 요 정도 수준으로 아마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장을 보시고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은 잘 나온 거 맞습니다. 6조 6천억 정도 나와서 컨센서스보다 조금 잘 나왔어요. 근데 아마 주가는 그렇게 많이 반응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도 시장이 워낙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 네, 그 정도. 그 정도 보시고. 왜냐하면 제일 큰 거는 역시나 이거 관세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세인데 일단은 모레까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요게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중국 관세하고 근데 여기 바로 처리할 리가 없죠. 예,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본격적으로 이제 맞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5월 중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만약에 내일 모레 어저께 속보 나온 것처럼 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서 장은 불확실성 속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장으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포지션 쌓아가지고 그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 딱 주가가 최소 5일선을 안착을 해야죠. 근데 기와이면은 같은 5일선이라도 확 올라가서 안착되는 게 낫습니다. 행보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1차 반등 원래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고구간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설마 여러분들한테 50원 뛰기 하라고 이거 사라 그랬겠습니까? FM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많이 하셔가 잠깐 손 들고 아니죠.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전략을 좀 드리면 오늘 이제 요렇게 그리해서 종가가 아마 웬만하면 요렇게 마감할 것 같아요. 예, 웬만한 마감할 것 같으면 오늘은 밤 제어버려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누가 봐도 아침에 갭상했다가 얻어맞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오늘 같은 날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아침에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 아침에 미국 장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 장 끝나고 나서 어떤 이슈가 나왔죠? 50% 관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이 빨간색이잖아요. S&P 500 선물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장중에 움직이는 거니까 신뢰도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요거까지만 놓고 봐도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장이 요렇게 마감을 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6175원에 680포인트에서 665포인트에서 사자고 할 때는 최소한
최근 저건 690수 이상까지 보란 이야기예요. 응?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608, 90까지 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5, 6% 나와요. 아, 들국화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가 매주 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예, 밤 10시에, 11시에 한국경제 TV방송에서 TV방송을 해요. 주 1회. 그게 이제 시크릿 투자라는 건데, 그래서 맨 황금주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종목을 이야기 안 드렸는데, 오늘 그 종목은 키워드가 어제 있었죠. 방송 보신 분들은 맞춰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 예. 키워드가 유튜브, 네이버, 그 다음 뭐였더라? 쇼핑몰. 어떤 기업이죠? 어떤 기업이죠? 그렇죠. 예, 카페24죠. 오늘 요 종목 한번 조금 다시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종목인데 시간 조금 있으니까 오늘 관심주 한 종목은 쏴드렸어요. 아, 그리고 혹시 지난주 토요일날 저 보신 분 있죠? 여기 방송에는 없나?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저 보신 분 있죠? 저기서 안 들어오셨구나. 잠깐만,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 보네. 예. 여의도 말고 저기 송도에서 카페24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관심주입니다. 그냥 관심주인데 오늘 상이 떠나가지고 카페24가 여기 가만히 보면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23년도부터 8,000원 뛰기, 그 다음에 한 번 또 올랐죠. 약간 보면 6월달 뭐 연말 이렇게 올랐는데, 카페24는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그 실적주예요. 실적주인데 카페24가 이제 제가 분석을 조금 제대로 해드릴게요. 이게 카페24의 실적을 보면 한 22년도 이때는 적자가 많았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카페24가 주로 하는 게 인터넷 쇼핑이에요. 그죠?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옛날 그 뭐라 그러지? 네이버 누구나 쉽게 이렇게 카페 쇼핑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망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부터 얘가 확 좋아지는데, 요 중간에 분기를 보게 되면 이제는 그게 있죠. 얘가들이 23년도인가 본격적으로 유튜브와 함께 쇼핑을 시작을 해요. 유튜브 쇼핑이죠. 유튜브 많이 눌러져 있잖아요. 근데 지분 구성을 보게 되면 이미 카페24에는 이제 우창균 대표 본인도 있겠지만은 주요 주주를 놓고 보게 되면 밑에 2대 3대 주주에 네이버가 13% 이상 투자하고 있어요. 330만 주. 그 다음에 구글 인터내셔널 LLC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해가지고 만약에 그 뭐 광고 수익 들어오잖아요. 구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구글 어쨌든 요쪽이 한 7%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터는 유튜브 관련된, 그리고 네이버 관련이 있고 쇼핑몰인데, 요거는 현재만 놓고 보면 실적 자체는 사실 주가가 실적 발표할 때만 뛰어올라요. 요때도 실적 발표할 때거든요. 예. 그러면은 개별주니까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실적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언제 발표합니까? 그러면 공시를 눌러봐요. 공시를 눌러보면 얘네들은 5월 15일 정도 보통 하거든요. 거의 얘네들은 스타일이 말일 하는 스타일이에요. 4월이면 5월 15일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카페24 같은 종목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수급적으로 아마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빼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차트는 그냥 깨진 것처럼, 물론 깨진 차트라고 볼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월봉이 보면은 대략 47,000원 정도 되네요. 47,000원. 네. 그러면은 길게 보면 한 손절 한 47000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주봉을 가만히 보면 주봉은 지금 아직은 잡히진 않죠. 이 주봉의 중간값을 지켜야 되니까 요거는 지금이에요. 예, 48. 예, 지금 사는 거예요. 47,000원 정도가 내리게 되게 짧네. 짧아야 돼요. 47,000원 정도. 근데 지금 장이 불안하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정도 보면은, 네. 카페는 상관이 없죠, 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대만 같은 데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국이 베트남으로 때린 거지 우리가 베트남으로 때린 건 아니잖아요. 제모니님 맞아요? 진짜예요? 아 근데 왜 계약 안 하세요? 웃기네. 아 제모니님이 저 보신 분이세요? 아 갑자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구나. 그러셨구나. 예. 되게 세상 좁네요. 그래서 요 기업인데 급하게는 보지 마시고 한번 쭉 보다가 뭐 지금 47,000이 너무 좁으면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입질해 두시고 이게 실적주 관점입니다. 장 이거 그래도 다음 주 정도면은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예. 그래서 한번 요즘에는 뭐 해야 되냐면 이런 좋은 종목들을 조금씩 이제 내 버킷리스트 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815 모니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성 화이텍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좋다는 종목들은 조금씩 한쪽에 모아놔야 돼요. 카페도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봤던 거 원택 이런 것도 실적이 되게 좋은 종목들이에요. 근데 사기는 되게 어려운데. 예. 근데 진짜 제모님이 토요일날 뵈신 분이구나. 참 세상 좁다 그죠? 아유 밥 먹으라고. 그 종목이에요. 예, 그 종목이고. 그래도 오늘은 장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 여러분들이 아마 식사하시고 하시는데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완전 매수가, 외국인 매수는 아마 쉽게는 못 들어오겠죠. 그래도 매도가 이렇게 이제 많이 안 들어오면 오늘은 일단 원래 생각한 대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안에 미국 폭락할 것 같아요? 한국간? 국빈간이겠죠. 폭락을, 그쵸,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미국이 이제 올해는 어렵겠죠. 근데 또 갑자기 많이 빠진 게 또 매력이라는 매력이라서. 이미 폭락했는데 5천 갔다가 20% 빠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나 이런 것도 저는 살 것 같아요. 예. 테슬라도 사고. 근데 많이는 못 먹어도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공포가 저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만큼 안 가지만은 지금 그 미국에서 어저께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제 또 여러분들 그 양자도 많이 갖고 계실 건데 또 테크주들은 변동성이 되게 좋거든요. 예, 테크주들은 많고, 다신 이제 너무 지금 변동성이 큰 반도체 종목만
요것만 조금 이미 너무 많이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쏙스 지수가 뭐 3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가 지금 거의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30달러 중반에 있다가 그죠? 3배짜리 요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또 급한 마음에 이런 게 레버리지가 놓은데 사실 반도체 지수는 생각보다 종목이 볼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엔비디아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90달러 미만 정도면 어제도 움직였는데 그냥 미국에서 한 10%, 15%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2배짜리? QLD 같은 거 말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두 배짜리? 지수 같은 경우 이건 나스닥 2배짜리인데 지수 같은 경우는 2배짜리 정도까지는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워낙 변동이 크니까 예, 그리 보시고 테슬라도 최근에 분위기는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아마 테슬라가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머스크가 제 생각에 내려오면 올라가요. 엔캐리 청산 TQQQ는 3배짜리인데 나스닥 지수가 지금 변동성이 조건한데 TQQQ가 울트라 2배짜리에요? 갑자기 헷갈렸네. 2배짜리에요? 너무 레버리지 큰 거는 2배짜리네요. 예, 2배짜리구나. 너무 레버리지 큰 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3배예요? 헷갈렸는데 죄송합니다. 울트라 3배구나. 그래. QLD가 2배고 그래 죄송해요. QLD가 2배 맞죠? 근데 해외 쪽은 너무 단타를 치면 좀 그런 게 해외 쪽은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수수료가 비싸. 우리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너무 단타 치면은 그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 손실도 장난 아니게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TQQQ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제가 아까 여기서 요거 이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거 제가 농담 삼아 그리 말씀드린 거고 100원 뛰기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거는 한 5% 이상 뛰기.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한 3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60포인트 들어갔으면은 최소한 한 690 정도까지.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7%. 근데 얘가 이런 거 살 때는 사실 종목들은 그런 거 판단이 들어야 돼. 그냥 알테오젠이 갈 것 같다. 덜 안 빠질 것 같다. 또는 에코프로 BM도 뭐 여기서는 좀 잡아줄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어올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코스피는 왜 안 하십니까? 코스피도 맞는데 코스피는 약간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모든 판단인데 이거는 삼성인 올로는 갈 건데 더딜 것 같은 거예요. 하이닉스도 더딜 것 같은 거예요. 올로는 갈 거예요. 근데 두 친구가 사실은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25%거든요. LG엔솔이 10%가 올라도 지금 비중 자체가 거의 요 정도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LG엔솔이 10%가 올라도 코스닥, 코스피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은 무조건 하이닉스 두 친구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안 그래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한 놈만 올라도 다 땡겨버려요. 그쵸?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면 밑에 애들이 이제 가다 붙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을 들어간겨. 코스닥. 그리고 시장 큰 관점에서 코스닥이 망가진 건 맞는데 관세 이슈로 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코스닥이 가벼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대충은 아니고 약간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셨구나.
오늘은 로봇은 조금 쉬네요. 어쨌든 또 제가 준비한 시간은 요 정도까지 됐는데 오늘은 뭐 너무 마음 놓고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그림이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 물론 변수는 많은데 기술적 반등인데 조금은 그 어제 그 놀랬던 마음은 조금 진정되는 쪽으로 부담은 별로 없죠. 특별히 뭐 종목을 손절하고 팔고 갈아타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저는 같은 시간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